지난주 손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졌어요? 그리고 가끔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바로 알아차리죠.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누렇게 변했지? 이 복통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까?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가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 고립감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74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자꾸 체중이 줄어들고 등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위축되셨습니다. 내가 괜히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검사해보니 췌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췌장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위 뒤쪽에 숨어 있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소화효소를 만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합니다. 둘째,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합니다. 셋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에너지 균형을 맞춥니다. 문제는 췌장에 이상이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늦게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6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67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75kg를 유지해 오셨는데 6개월 사이에 8kg이 빠졌습니다. 식욕도 전과 다를 바 없었고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결국 제게 오셨고 검사 결과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에서 만드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방 분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한 달에 2kg 이상, 3개월에 5kg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췌장 문제로 인한 복부 불편감은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릅니다. 78세 이영희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명치 부근이 계속 묵직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위염이라고 생각하고 위장약만 드셨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으로까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통증은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고 앞으로 몸을 굽히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기름진 변이. 이야기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82세 김덕순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변의 상태가 이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변기에 둥둥 뜨고 색깔도 회색빛이 돌고 냄새도 평소와 달랐다고 하셨어요. 민망해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셨죠. 이는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지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변이 기름기가 많고 물에 뜨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네 번째 신호,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발생 또는 악화평생 혈당에 문제없이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기존에 당뇨가 있던 분의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췌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71세 최영수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혈당이 300mg/dl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당뇨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검사해보니 췌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곳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생산이 줄어들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다면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황달 증상제 손자가 지적했던 그 노란 얼굴, 바로 황달입니다. 4세, 한국순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눈동자가 노래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피부까지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황달은 담즙의 흐름이 막혔을 때 나타납니다. 췌장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담관을 압박해서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여서 피부와 눈이 노래지게 되죠. 특히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만성적인 등 통증 많은 분들이 등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췌장 문제로 인한 등 통증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6세 서미숙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등 가운데 부분이 계속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도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식사 후에 더 아프고 누우면 더 심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췌장은 우리 몸의 깊숙한 곳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방사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치 부근의 통증이 등으로 뻗치면서 마치 등을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췌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겁내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터득한 췌장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 건강을 지키는 7일 실천법 1단계, 식습관 개선 1차 첫째, 금주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만약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단번에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췌장 혈관을 수축시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튀긴 음식,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82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다가 이 방법으로 끊으셨습니다. 처음 3일이 가장 힘들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2단계, 췌장 친화적 음식 섭취 3, 4일차,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 체리, 포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 3번 드세요. 74세 박정자 할머니는 이 식단으로 3개월 만에 혈당이 30mg/dl나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3단계, 적절한 운동 5, 6일차,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췌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식후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췌장 주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79세 이순옥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시다가 이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시네요. 4단계,
스트레스 관리 7일차. 스트레스는 췌장의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간단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4초간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하세요. 하루 3번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휴식이 췌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85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 30분이 하루의 활력소가 돼요 라고 하시네요. 실제 성공 사례들 여기서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윤복순 할머니는 6개월 전 체중이 계속 빠지고 복통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체중이 안정되고 복통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7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81세 김동환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담배를 피웠는데 끊을 수 있을까 했어요. 하지만 손자 얼굴을 보니 힘이 나더군요. 지금은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해요 라고 하십니다. 3세 장미자 할머니는 만성 등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췌장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등 아픈 것이 췌장과 무슨 상관이 있나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나아졌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증상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습니다. 특히 췌장은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제가 91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7일 후에는 몸의 변화로, 한 달 후에는 마음의 변화로, 6개월 후에는 인생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7일 동안만 시도해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것을, 식사 후 복부 불편감이 줄어든 것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이 안심하는 눈빛으로, 나중에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건강한 기둥이 되어서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저도 91세에 여전히 진료를 보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